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정치가 지금 희한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을 잡겠다고 그 고발 사주 혐의로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의혹 단계입니다. 본인들은 뭐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성은이 이제 첫 제보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조성은과 박지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도 맞고, 조성은과 박지원이 8월 10일인가 8월 11일 날 롯데호텔에서 만난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마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게이트가 터져 있는데, 특히 그 제3의 인물이 홍준표 캠프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먼저 잠깐 책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인데요.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시면은 다 잘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하시려면 이제 문자로 이제 6368-90990 뭐 저희 쪽에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미국을 걸레같이 만들어 놨는가를 아주 냉정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읽다 보면 좀 우울합니다. 미국이 저 정도로 망가졌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 있겠냐. 그러나 저희는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이제 말하자면 네오콘의 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면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정신머리에 없는 짓들로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는군요. 그러니까 박조의 롯데호텔 만남, 뭐 박지원과 조성은이라는 뭐 여성이 롯데호텔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과연 무슨 얘기가 있었냐? 그 다음에 거기에 제3인물은 누구냐? 이게 이제 박지원과 조성은이 8월 초에 롯데호텔에서 만났을 때 윤석열에 대한 올가미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3인물이 있었다도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제3인물의 이름은 안 밝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그 제3인물이 홍준표 진영의 핵심입니다. 홍준표 오른팔인데 이필형이라는 인물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필형은 난 일면식도 없다. 박지원 알지도 못한다. 이필형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쪽 파트였을 텐데 알지 못한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필형이라는 사람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맞다면 이분일 거예요. 사진이 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책 광고하려고 쓴 사진이니까 제가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불만이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고쳐놓겠습니다. 홍준표의 최측근이에요. 명함은 뭐 조직 본부장인가 조직 뭐 일부장인가 그래요. 아무튼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이 홍준표를 띄우는 책 중에 제일 잘 쓴 책이 홍도는 잘 있느냐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고요. 원래 이 문필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등산 에세이집을 한 서너 개 냈어요. 숨결이 나를 이끌고 있다. 다음에 지금 들고 있는 책은 네팔의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 또 몽블랑 하늘로 가는 길목 뭐 이런 그 등산 관련 에세이집을 냈고요. 국정원 간부 출신인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홍도는 잘 있느냐 컨셉이 참 그렇죠. 예. 이 책 이름이 그 상당히 재기발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홍준표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미지랑 일치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자기 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홍카콜라라고 그 재기발랄한 걸 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상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동네 아재. 이게 홍준표의 이미지 컨셉인데 이런 컨셉이 아마도 이필영 씨한테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진영의 핵심입니다. 이필영 씨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선거 캠프에서 뭐 명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뭐 실세요. 뭐 내가 중요하고 내가 후보 맨날 만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요. 뭐 대선이나 이 광역 단위 선거 캠프 가면 그런 사람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재형 선거 캠프에 뭐 A 씨가 개인적인 이런 스캔들이 있다. 그거는 앞에 최재형 선거 캠프의 이 8자 빼도 됩니다. 여러분 선거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선거 캠프에 철칙이 있어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이게 별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A 씨가 스캔들이 있다예요. 그런데 이필영 씨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거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낭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홍준표의 오른팔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혹처럼 문제의 그날 8월 초, 8월 10일경 롯데호텔에 이 박지원 아저씨와 이 조성은 양이 만난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그 자리에서 뭐 윤석열을 사냥하기 위한 올가미를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박지원이 현직 국정원장이니까 이 조성은 양은 조성은 씨는 눈에 굉장히 매력적인 젊은 그 여성이고요. 뭐 정치판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박지원과의 관계가 국민의당 뭐 이 시절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굉장히 돈독한 걸로 알려져 있고, 윤캠프의 그 장제원 의원은 조성은은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캠프 쪽에서 그 13일 날 고발장을 접수를 했죠.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 고발장에 보면 아마 그 롯데호텔 미팅이 명시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적시된 이름이 박지원, 조성은이 적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성명위상 1인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 성명위상 1인, 성명이 알려지지 않은 성명을 안 밝히는 1인 그 소리인데 이게 과연 누구냐? 지금 온갖 흉흉한 이야기가 떠돈 지 뭐 한 일주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이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세뇌 탈출이 아시지만 조금 이렇게 격조가 있는 그 정치 철학에 바탕한 그 세계 정세나 이제 미국 흐름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제보나 혹은 제가 친구나 후배 선배로부터 오다 가다 듣는 얘기들 이거 가지고 잘 국내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꽤 일찍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은 이게 만약 지금 홍준표나 이필영은 딱 잡아떼고 있는데 아니다. 뭐 속아 웃을 얘기다.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소문대로 만약에 이 제3의 인물이 이필영이라면 그리고 지금 박지원도 딱 잡아떼고 있죠. 나는 그런 올가미 짜는 거에 관계한 바 없다. 근데 이제 윤석열 쪽 주장은 뭐냐면 야 조성은과 박지원이 그 보통 관계가 아니야. 근데 조성은에서 이 정도의 그 정보 혹은 가짜 정보 혹은 뭐 제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박지원 손때가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윤석열 쪽 주장이고 또 윤석열은 그 손때가 묻은 구체적인 연월일시를 8월 11일 그 롯데호텔 미팅으로 잡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럼 만약에 박지원 연관설이 사실이라면 그럼 이거 뭐가 되냐 스토리가 어떤 의혹이 나오는 거냐. 야권에 지금 홍준표가 지금 2위 후보 아니에요. 야권 2위 후보. 윤석열 다음일 거예요. 야권 주요 후보와 여권 국정원장이 결합해서 야권 최강 후보를 죽이기를
공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별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야권의 2위 후보가 여권의 국정원장과 결합해서 야권의 1위 후보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이필영은 지금 뭐 그런 적 없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하다못해 휴대폰 나가 2개 쓰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 한 2-3개 쓰죠. 거기 그때 LBS 뭐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해가지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간대에 난 롯데 호텔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강남 어디 테헤란에 있었어 이런 거라도 증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일시가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8월 11일 롯데 호텔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의혹 해명을 위해서 1000% 뛰어야 됩니다. 입으로 지금 뭐 적당히 뭐 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홍준표, 이필영 씨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면 1000% 뛰어야 돼. 100% 뛰는 것 같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의혹 자체가 워낙 심각한 의혹이에요. 이거는. 그게 국민에 대한 또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 근데 뭐 그건 내가 그 양반들한테 무슨 충고해 줄 자격은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 쪽에서는 야, 공작을 짜서 그것도 야권 후보랑 여권 국정원장이 공작을 짜서 우리를 목을 조여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12일 날, 즉 윤석열 측이 이 고발장 접수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지금 별로 주목들을 안 하는데 최재형이 지금 다크호스 아니에요. 윤석열이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최초의 윤최 공동회동일 거예요. 12일 날 만나서 아마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이 회동이고 공동행보도 최초고 제가 짐작하기로 윤석열과 이제 최재형 둘 다 이 서울 법대라서 그 위에 서울 법대 이제 원로 인맥이 있죠. 지금 법정에 서서 이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양승태라든지 뭐 그 위로 해서 줄줄이 그 대한민국 법조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던 원로들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되게 70대들이죠. 이 원로 인맥의 힘이 이게 작동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 사실 서울법대 별로 안 좋아해요. 전국의 단과대별로 따져가지고요. 이 전과자 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법대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잘나서 고위직을 갖고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제가 학교 뭐 얘기하는 건 하지만 연대 법대, 고대 법대, 감옥 간 사람 숫자 따지면 서울법대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법대가 뭐 거의 법조를 주물락하는 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자들 다 거의 서울법대 출신들이고 그런데 이 서울법대 원로 인맥이 야 우리 두 후배들 당신들 이렇게 잘 경쟁하는 건 좋은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점잖게 하면서 이런 공수처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둘이 힘을 합쳐서 좀 대응해야 돼. 이런 아마 주문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준표도 의혹을 벗으려면 이 공수처라든지 혹은 이런 공작 의심되는 거, 공작이 의심되는 거, 지금 이 고발 사주 사건, 뭐 여기 홍준표가 지금 한 숟가락 거들었죠. 오히려 고발 사주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야 당신 뭐 박지원 이중되냐 혹은 박지원이 당신 이중되냐 이제 이 소리 들어요. 의혹을 그렇게 받는다고요. 이 고발 사주 게이트에 대한 고사 게이트에 대한 공동행동을 해야 돼요. 이필영 씨도 그래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586 정부의 이런 행태, 고발 사주 게이트 행태를 맨 앞장서서 공격해야 돼. 그 맨 앞장서서 공격 안 하면 상당히 의혹이 그게 일리가 있나 보다. 거기에 박지원이 손때를 묻혔고 그 고발 사주 게이트에 그것을 옆에서 홍준표 캠프가 거두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그 시중의 의혹이 이제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뭐 홍준표나 이필영 씨가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박지원이 뭐 조성은 씨를 손때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는지 아닌지도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지 차원에서, 의혹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런 의혹이 광범해지고 또 주요 행위자들,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주요 행위자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의원한테 고맙다, 홍준표 의원한테 고맙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선거판이라는 건 다 아드레날린에 취한 상태예요. 후보쯤 되면 전부 아드레날린에 취해 있고요. 전부 나쁜 놈이고 전부 경쟁 상대방이고 전부 음모가로 보여요. 경쟁 상대가 지금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다크호스 1위인 최재형과 그리고 실제 현재 시점에서 실제적 1위인 윤석열이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인다. 아, 모양새 좋죠. 네, 모양새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모양새 좋은 거고요. 뭐 저는 아주 좋다.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한국의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죠. 또 내년 지선도 엄청 중요하고 교감선. 그러니까 한국의 내년에 있을 세계의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상태예요. 이거 이제 우리 그 박상후 대표가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항대 집단, 에버그란드 집단에 대해서 박상후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이 에버그란드, 영어로 에버그란드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채무가 400조 원이에요. 지금 여기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도 처리를 하면 첫째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청약금 집어넣고 뭐 계약금 집어넣고 중도금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60만 가구예요. 현재 집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럼 이 돈 다 날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도 처리되면.